자, 47페이지 162번 전자기유도부터. 자, 전자기유도라는 것은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그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기전력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원리죠. 방해하는 게 포인트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동일한 네오디뒪 자석 자성체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자유낙하시키는데 얘는 플라스틱, 얘는 알루미늄, 얘는 구리야. 얘네들은 금속인 거 눈에 뻔하게 보이실 거고요. 금속이니까 당연히 자유전자가 존재할 테고 자유전자가 마구마구 이동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얘는 뭐만 받아? 중력만 받습니다. 뭐만 받는다고? 중력만. 그 다음 똑같은 동일하니까 얘도 중력 받겠죠. 자, 그런데 얘는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력만 받아서 A는 G가 되겠죠. 자연낙하 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내려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자기도 때문에 자기자 자속이 증가하는 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반대쪽으로 청력, 운동의 반대쪽으로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고 얘만 보존되는 거죠. 됐죠? 됐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자석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관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 알루미늄하고 구리관이 되겠죠. 시간을 비교하세요 라고 했어. 시간이 제일 짧은 건 얘. 돼서 그 다음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볼게. 시간으로 비교하면 시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가 청력이 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얘는 청력이 좀 작고요. 자, 그러면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무슨 얘기야? 저항이 작다, 비저항이 작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니? 이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부등호로 비교했고요.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가속도가 G야. 근데 얘네들 같은 건 가속도 A가 G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숫자로 얘기해보면 얘는 10에 해당된다고 치자. 10. 그럼 얘는 한 뭐 8, 얘는 뭐 5,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누가 제일 빨라요? 얘. 그렇죠? 그 다음 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에 속력을 부등호로 이용하세요 라고 하시면 얘는 속력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64번 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문제 잘 읽어. 자, 저 막대 좌석이 어디를 지나서 Q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이동하는 거야. 아래로 이동하면 반드시 운동방의 반대쪽으로 자기력이 존재해야 되죠. 그치? 지금 같은 건 인력입니다.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당연히 기역에 해당된대. 그럼 기역은요. 뜨르르르르르. 그럼 위에가 N극이고 아래가 S극이야. 맞아? 되니? 그럼 왜 아래쪽이 S극이 됐을까? 이 새끼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칠한 부분이 N극, 안 칠한 게 S란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럼 S극이 다가온 셈이고 아래로 내려올 때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청력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에가 뭐가 돼야 돼? S, 아래가 N극 돼야 되죠. 그치? 그러면 전류는 니은이 될 거야.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전류가 반대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존재한다? 자기력. 됐어? 자, 그러면 1번 막대에서 윗면은 N극이다. 그렇지. 이거 색깔 칠해져 있다고 N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막대석이 P를 지나는 순간 위점입니다.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는 아래하고 반대니까 당연히 니은. 자, P를 지나는 순간 막대자석과 금속고리 사이에는 청력 오지마. 그 다음 Q면 인력이죠. 맞아. 3번 맞으면 4번 맞고 3번 틀리면 4번 틀립니다. 막대자석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돼 있어. 세기는 일정할 수가 없지. 왜?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청력이 점점 세져. 그치? 아래로 가면 인력이 점점 약해져. 유도전류 세기가 바뀔 거야. 그치? 잠깐만. 그래서 바뀔 겁니다. 일정 Q였죠. 그 다음 막대자석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막대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겠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뭘로 바뀌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10줄이면
전기 에너지가 17 생기는 거야. 그 정답은 5번, 6번. 자, 그 다음 163번부터 할게요. 163번. 자, 일단 위에서 아래로 빗면을 따라 내려온다라고 했어. 그럼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요, 빗면 힘을 받고 빗면을 따라 이동한 거리가 생겨서 R자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거야. 맞니?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다라고 합시다. 요 구간 얘기하는 거다. 됐죠? 내려올 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온 다음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N극이 가고 있죠. 그렇지? 그럼 N극이 오면서 요 솔레로이드의 내부에는요, 자속이 증가하게 될 거야. 자, 문제 잘 읽으세요. 우리가 보통 전자기술에서 따지는 것은 자속 변화를 따져. 뭘 따진다? 자속 변화. 그럼 자속이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면 자속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변화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속은 뭐라고? 자속은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 그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솔레로이드는요, 자석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먼 쪽에서 얘한테 자기력선이 나가겠지. 한 개 나온다고 쳐. 한 개 들어간다고 쳐.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 그러면 가까이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수는 여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이해되니? 그래서 자석이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자속이 커지는 거야. 자속 변화가 아니라 자속을 물어보기도 해요. 알겠니? 그래서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면 이 솔레로이드 내부에는 자속이 증가한다.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속 약하고 몇 개 없고 자속 많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N극이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오지마라고 해서 청력이 존재해야 되죠. 여기는. 되니? 그럼 청력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N극 되고 S극 되려면요, 요렇게 감겨야지. 요렇게. 그러면 띠리리리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전류는 A에서 저항을 지나 B까지. 됐죠? 여기에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발광 다이오드나 일반적인 다이오드 연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P형이고 N형 LED야. 그럼 불 들어오겠지. 됐지? 그런 식. 자, 근데 이제 쓱 지나가서 S극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S극이 빠져나가면 못 가게 뭐가 존재해? 인력이 존재하겠죠. 되니?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N극. 여기 뭐가 돼? S극. 그럼 전류는 반대가 될 것이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잘 봐. 요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를 얘가 뺏어가지. 그래서 졸라 개빨랐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더 느려지지. 그럼 속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속도 변화가 작아. 속도 변화가 작으면 자속 변화도 작겠죠? 자속 변화가 작으면 유도 기절력도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잘 봐. 현재 여기에는 유도 기절력이 커요. 속도 변화가 크니까. 그 다음 여기 유도 기절력이 작아요. 이거 속도라고 해도 되고 유도 기절력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얘는 유도 전류가 작게 나오고요. 얘는 유도 전류가 크게 나옵니다. 대신에 여기하고 여기에 전류 방향은 반대죠. 됐어? 그래서 전자기유도는요, 항상 교류가 나옵니다. 자, 자석의 속도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빠르다. 왜? 손실이 조금, 손실이 많이. 그쵸? 자, 그 다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 왜? 손실 조금, 손실 많이. 맞죠? 자석이 P점을 지날 때라고 했어. 여기입니다. 그럼 파란색이죠?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죠. 아유, 틀렸네. 거꾸로 돼 있네요.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와 Q를 하고 비교해보면 P가 크다? 맞죠? 솔레르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내부라고 했습니다. 내부니까 여길 따져야 돼. 그럼 파란색일 경우 N극 나가시고 S극 들어가시고 내부에서는 왼쪽이죠. 그치? 자,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왔어. 그럼 여기가 S극이고 N극이야. N극 나가시고 S극 들어오시니까 얘는 오른쪽이 될 거야. 됐죠? 자, 지금은 현재 뭐라고 나와 있어? 방향이라고 돼 있어. 다르다? 맞죠? 그 다음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떨어뜨린 이 자석에 극을 바꿀 거야. 뭘 바꾼다? 극. 지금 현재 N극이 내려왔잖아. S극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청력하고 인력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거 없어요. 힘의 방향은 무조건 운동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알겠니? 이건 죽었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까먹지 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 문제는 예전에 좀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지금 현재 봐봐. 위치가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요렇게 하면 요거는 내려온다는 얘기지. 이게 뭐야? 접근입니다. 접근하게 되면 자속이 증가하겠죠. 뭐라고? 자속 변화가 증가해. 자, 그 다음 여기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왜?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 됐어?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거 델타 파이가 얘는 어떻게 돼? 증가해. 얘는 어떻게 돼? 아무런 일이 없어. 0. 그 다음 여기는 후퇴하는 거죠. 후퇴하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자속이 감소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슨 자속이야? N극에서 나오는 자속입니다. 되니? 그럼 나오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아우 나 싫어. 그치?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렇게 오게 되면 요 녀석은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면서 위쪽으로 힘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여기는 자기력이 이렇게 청력이 존재할 거야. 여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치? 그럼 얘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인력이 존재하겠죠. 항상 운동방의 반대쪽이다. 운동 아래쪽, 힘 위쪽. 맞잖아. 다 정리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위치 변화가 시간당 자속 변화하고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보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똑같네? 그쵸? 그래서 유도절 식은 똑같을 거야. 됐죠? 자, 1번 기억. T1일 때 원형 도선과 원형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낸다. 맞아요. T1. 자, 그 다음 접근하니까 오지마.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절의 방향은 T1과 T5가 서로 반대. 맞죠? 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유도절이 어떻게 흐르는데 유도절은 아래쪽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죠. 됐죠? 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절의 세기는 T3 무조건 0이죠?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 무조건 작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몇 번? 3번. 야, 여기 있는 문제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이거 기출픽 문제야.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66번. 아이고 안 되겠다. 올리자. 자, 166번 보시면 직류정원 장치라고 돼 있고 문제 강자성이라고 했어. 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를 유지하죠. 까먹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죠. 그치? 그럼 띠 이거.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A가 S극이네? 여기 S극이에요. 됐죠? 그럼 S극 유지하겠지. 강자성이니까. 강자성이니까 유지합니다. S극이 다가오는 게 싫다니까? 여기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계속 많아지죠. 여기 있을 때는 자속이 별 게 없었는데 점점점 오니까 여기를 지나는 자속이 증가해. 그래서 들어오는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고 싫어.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S. 여기가 무슨 극? N극. 그러면서 얘를 밀겠죠. 운동의 반대쪽으로 청력입니다. 됐죠?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가 여기 있다고 쳐봐.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나만 있겠죠.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겠지. 더더더더 다가오게 되면 이제 이 그림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뭐 또 굳이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봐봐. 요 녀석은 자기력선이 굉장히 많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점점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야. 이거를 매번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S, 여기도 S, 여기가 N이다. 됐습니까? 너는 수업 있는지도 몰랐냐? 잘한다. 화학은 적당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따 끝나고 얘기해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불이 들어오려면 이거 뭐가 돼야 돼? 순방향이 돼야 되지. 전류가 흘러야 되지. 맞아요? 그럼 니네 알잖아. 여기 NS 되려면 이렇게 전류가 들어서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전류 방향이야. 그럼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P형에 있는 양분과 N형에 있는 자유전자가 서로 접한 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막대 A쪽은 S극이다. 그렇지. 나에 있는 X는 N형이다. 그렇지. 나에서 강제성 막대를 포인트에서 멀리 합니다.
그럼 멀리에서 이제 운동방향 반대야. 운동방향 반대면요, 이 청력이 아니라 인력으로 바뀔 테고요. 그치? 여기가 뭘로 바뀌어? N극. 여기가 뭘로 바뀌어? S극. 그치? 그럼 전류 방향도 반대. 그쵸? 그럼 전류가 N형에서 P형 쪽으로는 흘러가는 거 안 흘러지.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입니다. 전기 안 흘러. 그래서 켜지지 않는다. 맞네. 잠깐만, 뭐가 틀렸나? 에? 정답이 없네. 막대의 A쪽, 막대의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NS, S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구에 불이 켜졌어. S가 다가왔으니까 여기가 S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N 맞고. 그럼 전류가 이거다. 야, 내가 잘못 봤구나. 야, 이거 잠깐만 잘못 봤어. 아까 이걸 잘못 봤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지금 니은 풀고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 돼야 되지. 좋아. 그래서 X는 P형입니다. 요거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그 다음 디귿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얘가 멀어지게 되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여기가 NS로 바뀌지. NS로 바뀌게 되면 전류가 반대로 되지.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역방향이 돼서 흐르지 않는다. 맞네요. 정답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아까 화살표를 잘못 그렸네. 자, 그 다음 오른쪽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갈 때 잘 봐. 여기 자기장 하나도 없어. 자속 하나도 없어. 됐죠? 자속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요 녀석이 P점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선생님이 손으로 뒤꿈치 여기에 걸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드디어 자속 변화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 자속 변화가 생깁니다. 얼만큼?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잖아요. 자기장이 없다가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해. 난 나오는 자기장이 싫어. 변화가 싫어. 그럼 여기는 뭐가 생길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땅 찍고 쓱. 그럼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죠. 맞냐?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조이가 흐른다는 거 알 테고, 그다음 얘는 줄어드네. 그치?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줄어드는 게 싫잖아.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거야. 그럼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내부에서는 X 자기장이 생깁니다. 내부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요.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좀 문제를 빨리 풀게 하게끔 내가 알려준 게 있어. 들들방 기억나?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이면 반시계다라고 했어. 근데 이건 뭐야? 들어갈 때 들어가요? 나오죠. 그러면 반시계의 반대가 뭐야? 시계죠? 그래서 우리 시계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플러스 I라고 놓을 거야. 플러스 I.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무조건 처음하고 끝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조심할 거. 잘 봐라. 여기에서 요 녀석이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오잖아? 내부에서 완벽하게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직전까지 별짓 다 해도 요 내부는 무조건 델타 파이가 0입니다. 델타 파이가 뭐라고? 0입니다. 내부에서. 그 다음 현재 얘네들은 전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는 왼쪽으로 자기력. 여기도 왼쪽으로 자기력이 존재해. 오른쪽이니까 무조건 힘의 방향은.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플러스 I는 어떻게 구했느냐? 내가 이런 거 스쳐 지나갈 경우 유도 기전력 따질 때 V는 마이너스 B, L, V로 계산하라고 했지. 블라보. 됐어? 블라보로 계산하라고 했어. 그럼 잘 봐. 자기장이 뭐야? 1. 도선의 길이 요거 안 바뀌어. 일정. V도 1. 맞죠? 그래서 1.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잡았어? I라고 잡은 거야. 근데 밑에요. 오른쪽 봐봐. 오른쪽을 보니까 지금 현재 어때? 2B라고 했어요. 요게 2배야. 요거 일정하고요. 얘 1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길까? 2I가 생기겠지.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죠. 맞지? 그것만 따지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P가 B를 지날 때와 여기랑 C를 지날 때가 똑같대. 그치? 그럼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야? 이렇게 되겠네. 이거 뭐야? 들들반. 이 새끼 들어가는 쪽이구나. 됐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가 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i.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i라고 쓰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조금 더 얘기 하나 해보시면 얘는 x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얘는 x가 감소하는 거지. 근데 x가 몇 개 있어? 2개. x가 몇 개 있어? 2개. 맞죠? 그래서 얘는요 x가 증가해? 아우 씨, 난 내부에서 나오는 게 생길 거야. x가 함수해? 아우 난 내부에서 들어가는 게 생길 거야. 이거죠. 됐니? 지금이야 이런 걸 막 따져서 하지만 실전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로 문제 싹 다 풉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은 플러스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잡았어. 근데 문제에서는 반시계를 플러스로 잡기도 해요. 그럼 니네가 알아서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자기장 방향은 1과 2에서가 서로 반대다. 나오고 들어가고 맞네요. P가 A를 지날 때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시간에 따라 라고 했어. A를 지난대요. 증가하죠. 증가하죠. 나오는 게. P가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어.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P가 B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와 D를 지날 때 유도류의 방향은 반대.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자, 그 다음 P가 C를 지날 때라고 했어. 유도류의 세기는 P가 B를 지날 때라고 했어. B하고 C는 1대2 맞네요. 금방 풀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 167번입니다. 167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자성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좀 더 올려. 됐어. 자,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을 딱 했을 때 유도전류가 발생했대. 요게 문제죠. 유도전류가 발생했으면 이건 무조건 강자성체밖에 안 되지. 만약 이게 3이나 반이야? 이쪽으로 가? 내려와?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으니까 전자기 유도 따위는 발생하지 않아. 전자기 유도 현상은 발생하려면 얘가 자성체만 해당돼. 자성체에 해당되려면 이 녀석이 자기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저건 무조건 강자성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강자성체에 들어오고 나가니까 여기가 N극, 아래가 S극이죠. A쪽이 N극이네, 아래쪽이 S극이네. 그 다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네. 맞죠? 그치?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힘이 벌어져? 지금 현재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청력이 존재할 테고 맞아? 그럼 여기에는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P점이야, P점. 그럼 P점이 있어. 그럼 P점이 있으면 이번엔 좀 거꾸로야. 얘는 아래쪽으로 운동하잖아? 운동의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죠? 이쪽으로 인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위에가 N극이고 아래가 S극이니까 아래가 S, 위에가 N이 되면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그래서 항상 위하고 아래는 전류가 반대입니다. 늘의 전자기도 나오면요. 교류가 발생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럼 현재 Y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강이면 얘는 당연히 반이죠. 그 다음 윗면이 무슨 극이라고 했어? N극. 아랫면이 S극. 그러면 여기 있는 반자성체는 얘 때문에 얘가 원자자석이 생기고 원자자석 때문에 아래가 N극, 위에가 S극 되면서 청력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이 X는 아래쪽으로도 청력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X는 원래 원칙적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 청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에 저울을 갖다 놓게 되면 X의 무게는 증가할 것이다. X의 무게가 아니라 전자저울 룸급은 증가할 것이다. 됐죠? 자, X는 반자성체다. 강이죠. 땡. 나에서 X의 A는 N극이다 라고 했어. 맞아요. 나에서 X가 P를 지날 때 아래 거죠.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니은입니다. 맞아요. 그럼 다에서 X하고 Y 사이는 민다. 청력이다. 오케이. 그 정답은 니은 5번. 자, 오른쪽 이것도 역시 뭐야?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 근데 스쳐 지나가는데 재밌는 게 있어.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그다음 P는 여기 있는 새끼야. 여기. P는 여기 있는 새끼다. 여기가 여기니까. 이거 P의 위치야. 뭐라고? P의 위점. P점의 위치입니다. 자, 처음에 여기 있었어. 여기죠.
그치? 그 다음 2초 동안에 4d 그냥 플러스 2라고 할게요. 플러스 2m/s로 등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어디까지 가고 있어? 자, 여기부터 잘 봐라. 얘가 전자유도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생기려면 잘 봐. 여기 있는 녀석이 정확하게 여기까지, 여기 직전까지. 즉 몇 D? 2D를 기준으로 해서 띵띵띵띵 여기야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유도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안 흘러. 움직이건 가만히 있건 안 흘러. 그 다음 여기도 안 흘러. 됐어? 여기도 안 흘러. 그 다음 4초일 때 어디가 있어? 4D가 있습니다. 그럼 4D야 4D. 여기 4D입니다. 2D 4D 요만큼 있어. 그 상태부터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있던 자기력선이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4초부터 6초 여기는 또 유도전류가 흘러. 됐어? 그래서 지금 유도전류가 흐르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 그 다음 얘 잘 봐. 들어가면 들들반 아니네? 그치? 그럼 반시계가 아니라 무슨 방향이 생기겠어? 시계 방향이 생기겠죠. 잘 모르겠는 사람 I가 증가하잖아. 나오는 게 증가하잖아. 나오는 게 증가하면 내부에는 뭐가 생기고 싶어? 들어가는 방향이 생기고 싶어. 자, 여기 빠져나올 때는 나오는 게 감소하잖아. 그러면 내부에는 뭐가 생기겠어? 나오는 게 생기고 싶어. 나오는 게 생기려면 얘는 반시계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거 들들반 아니네? 그러면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I.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I면 여기 뭐야? 무조건 볼 것도 없이 플러스 I.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는 자기력선이 반대니까. 됐죠? 끝났어. 자, 근데 재밌는 게 있네. 잘 봐. 이거를 플러스 I, 마이너스 I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속도가 틀려. 속도가 틀려. 얘는 아까 얼마였어? 2분의 4니까 플러스 2였지. 얘는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이지. 아, 속도비가 4대 1이야. 뭐라고? 속도비가 4대 1이야. 속도가 틀려. 얘가 4V면 얘는 V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V는 마이너스 BLV에서 지금 얘네들은 똑같잖아. 근데 얘가 4대 1이야. 아, 그럼 얘는 플러스 4L이라고 쓰고 얘는 마이너스 I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 얘기죠. 됐어? 전류비는 4대 1입니다. 요거. 자, 1번 1초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다라고 했어. 맞아요. 3초일 때 유도전류는 0이죠. 가장 약하죠. 0. 1초일 때 5초일 때 P점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라고 했어. 1초 여기 1초 그 다음에 1초점하고 몇 초점? 5초점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전류가 흐르는 구간이고 방향 반대 맞죠? 그 다음에 세기는 누가 더 크다? 처음이 커요. 여기가 4 여기가 1입니다. 이건 무슨 차이 때문에? 속도 차이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야. 3번 넘겨. 자, 그 다음 170번. 자, 이것도 역시 블랍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에이, 깜짝이야. 씨. 이거 놀랬네. 자, 이것도 역시 블랍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 자, 도체막대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그러면 이렇게 자기력이 존재하겠죠. 가지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그럼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아우 내부에는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겨야 되지. 그렇죠? 들어가는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아? 들들반이 아니지. 들어갈 때 나오는 거하고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서 시계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시계 방향 맞죠? B에서 RA야. 요거 맞았네. 그래서 자, 그 다음 기억부터 도체막대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력. 자, 그 다음 도체막대의 속력을 2V라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2배가 되겠죠. 이게 뭐야? V는 마이너스 BLV에서 요게 2배니까. 그죠? 여기서 L은 뭘 뜻해? 요거 자기력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다음 도체막대를 마이너스 X로 일정한 속력으로 오라겠어.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럼 자기력은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존재할 테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운동이야, 운동. 오른쪽으로 자기력 생길 테고 나오는 게 줄어드네. 그치? 그럼 내부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운동시키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지금은 시계에서 반시계.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은 5번. 자, 오른쪽. 자, 오른쪽 보시면 시간에 따라 자기장 세기 변화가 있어. 자, 이거 면적 변화 없는 거야. 면적 변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 자, 니네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 때문에 생겨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얘들아 이거 코일 몇 번 감았니? 한 번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지. 그리고 니네 알지? 이거 단위 길이랑 가문수가 아니라 그냥 가문수야.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요거를 우리가 쓸 건데 요거 쓸 때 이용할 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다? b 파이 s가 있다. 그치? 그럼 파이는 b 곱하기 s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바뀌는 건 델타 b가 바뀌고 면적은 안 바뀐다. 그래서 요거 안 바뀌고요. 요게 바뀌는 거야. 근데 요게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잖아.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 세기 변화. 맞아? 그럼 기울기가 크면 유도 기절기 커져? 유도 전류도 세. 그래서 여기는 3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3이야. 그래서 이거 얼마가 돼? 1.5가 돼. 근데 이걸 플러스로 잡으면 마이너스야. 이게 뭔 뜻이야? 전류가 반대. 전류가 뭐라고? 반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나오는 자기장은 그대로고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 세기가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죠. 됐어? 그럼 세기가 커지니까 내부엔 뭐가 생기겠어? 아, 너 커지는 거 싫어. 줄여주고 싶어. 그래서 반시계. 아니, 시계죠. 아, 헷갈려. 시계 반시계. 그 다음 얘는 전류가 반대니까 반시계. 됐죠?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게 싫어서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게 싫어서 나오는 방향. 자, 유도 전류는 반대고요. 세기는 2대 3입니다. 됐음? 자, 1번. 1초일 때 유도 전류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시계죠. 1초와 4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라겠어. 아니, 방향이 같긴 반대죠. 유도 기전력 크기는 4초일 때하고 2초일 때 비교하면 얼마라고 했어? 3대 2. 3대 2죠. 정답은 디귿 하나 맞겠네요. 2번. 됐죠? 넘기자. 자, 171번 볼게요. 이거 고1 때 배웠던 애들도 있을 텐데 너희들은 고2잖아. 고2에 맞게끔 약간의 수학을 써줄게요. 원래는 이거 수학으로 풀지 않아요. 알겠니? 수학으로 풀 거야. 수학으로. 그게 더 쉬워. 자, 지금 현재 여길 기준으로 해서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요 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력선이 하나도 통과하지 않으니까 자속 변화가 없겠지. 근데 얘가 고개를 쳐들어. 그럼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녀석이 점점점 늘어나서 여기가 최대가 될 거야. 맞지? 90도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점점 감소했다가 다시 0이 되지.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 세타가 0도에서 90도로 가면 최대값이 되고 자속 변화가 자속이 최대야. 그 다음에 180도 다시 0, 270도 최대. 맞지? 이해됐냐? 이해됐어? 자, 처음에 이게 0도였어. 등등등등등 90도 최대. 그럼 여기를 면적이 증가하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할 거 아니야. 등등등등등 다시 0. 이해됐니? 그 그림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됐죠? 여기는 각도예요. 세타 각도다. 세타. 됐어? 여기는 무슨 값? 크기. 자, 그래서 총 대충 그리자.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모자르겠다.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자, 여기가 파이. 여기 2파이. 180도, 360도야. 됐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 0도일 때 0.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90도일 때 최대.
다시 0도 180도 때 0. 그치? 그 다음에 270도일 때 또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어. 최대. 다시 0이죠. 이걸 이어봐. 무슨 그래프가 나와? 사인 그래프가 나오죠. 됐어? 이 사인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바로 파이 변화야. 이게 자속 그래프야. 자속.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요 구간 자속이 증가해요. 요 구간 자속이 감소해요. 요 구간 자속이 증가해요. 반대 방향으로. 요 구간 자속이 감소해요. 반대 방향으로. 됐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니네 이미 배웠던 거. 야, 여기다 쓸게. 이건 쓰지 마시고 설명 들어.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며. 이게 유도 기전력이잖아. 이 유도 기전력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잖니? 이때 현재 이거 몇 번 가본 거야? 한 번 가본 거죠. 이거 1이잖아. 1.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파이가 사인 함수야. 맞아? 그럼 여기가 사인 함수야. 델타 사인 함수. 델타 T분의 사인 함수인데 이거를 시간을 아주 0에 가깝게 굉장히 작게 만들어. 알겠어? 그 리미트를 걸어버려서 극한으로 0에 가깝게 만들어줘. 그걸 뭐라고 하죠? 미분이죠. 그럼 사인 함수 미분하면 뭐가 나와? 코사인 나오지. 맞죠? 코사인 나온다. 참고적으로 마이너스 무시한다. 마이너스 무시한다. 우리는 왜냐하면 크기만 따질 거니까. 크기만 따질 거니까 무시하는 거야. 저 마이너스가 자꾸 신경 쓰여요 하시면 너네들은 사인한 코사인 함수 그릴 때 아래부터 그리시면 돼요. 알겠니? 자,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됐어? 이게 뭐야? V 값이야. 그럼 V 값은 곧 뭐에 해당돼? I 값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함수야. 됐어? 됐니?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 한번 해보자. 우리는 뭘 가지고 유도전류 따질 거야? 이거 가지고. 파란색 가지고. 파란색을 볼게 한번. 자,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고개를 쳐들면 잘 봐라. 쳐들면 얘가 이렇게 해서 고개를 쳐들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성이 증가하지. 그럼 내부에는 오른쪽 자기장이 증가하지. 그러면 오른쪽 자기장 증가하기 싫어.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성이 생겨. 그치?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성이 생기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흘러. 됐냐? 그래서 P에서 Q를 지나 R까지 흐르는 거 여기야. 이걸 편의상 우리가 플러스전기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 플러스전기. 됐어? 그러면 얘가 이 상태에서 따르륵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지? 오른쪽 자기력선이 감소하니까 내부에도 오른쪽 자기력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왼쪽 자기력에서 오른쪽 자기력이 전기력이 생기려면 화살표가 반대가 돼야 되지.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 사이에 즉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전류가 0인 지점이 생겼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꾸려면 전류가 0인 지점이 생겨야 되죠. 그럼 이제 180도일 때 전류가 세고 제일 크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전류 270도에서 바뀐 후 다시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0도 다른 말로 360도에서 전류가 최대가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유도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 드르르르 0. 그쵸? 그 다음 다시 최대값 드르르르 0. 그치? 드르르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냐? 그래서 여기 값 여기 최대값 여기하고 여기는 00. 됐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 녀석만 정리를 하신다면 요 녀석에 해당되는 거 이걸 외우는 거 안 돼.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돌고 있죠? 이거 현재 유도 전류만 그린다. 전류만 그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0이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그 다음 중간에 최대값 같죠? 여기 0이죠. 여기 다시 플러스죠? 여기 최대값 같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현재 뭐만 그린 거야?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유도 전류가 처음엔 없었을 거야. 맨 처음부터는. 그러다가 플러스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돼서 최대값 찍고 마이너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 다시 최대값 찍고 계속 이 상태가 반복되는 거지. 됐음? 그래서 이거 따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워. 그래프를 외우세요. 파이는 사인이고 그 다음 누구? V나 I는 코사인입니다.
그 다음 조심할 거. 얘는 기준이 여거지. 기준은 이걸로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돼? 90도일 때가 파이가 최대야. 맞지? 다시 한번 잘 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 여기로. 그러면 90도일 때가 파이가 최소야. 0도일 때가 최대고. 맞아? 그러면 요 파이 그래프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V 그래프는 사인으로 바뀝니다. 기준에 따라 틀려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세타가 45도입니다. 여기네요. 그러면 유도조의 방향은 뭡니까? PQR. 끝. 0도에서 180도까지, 0도에서 180도까지 도서에 흐르는 유도조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얼마야? 90도 무조건. 됐죠? 또 있죠? 얼마? 270도. 끝. 자, 오른쪽.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왜냐면 자기장 영역에서 기존 자기장이 안 나와 있고요. 재밌는 건 자기장이 좀 이따 바뀌어. 별표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니? 자,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데 T0일 때 여기입니다. 여기일 때 원형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원형도선 내부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생겼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왜 들어가는 방향이 생겼을까라는 거야. 맞냐? 들어가는 방향이 생긴 이유는요.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아, 나오는 게 증가했으니까 나오는 게 증가하는 게 싫어. 난 들어갈 테야. 그래서 요 녀석이 나오는 방향. 그러면 여긴 요게 플러스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됐니? 됐어. 자, 그다음 우리 기울기도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기울기 못 따지겠다. 숫자가 없어서. 기울기 못 따지겠다. 기울기는 그래도 따질만 한데? 아니, 따질 수 있겠다. 야. 봐봐. 얘는 여기 정도. 얘는 기울기가 등등등등등. 잘 봐. y값 똑같지. b제 b에서 0이 될 때 변화량은 똑같지. 시간이 길고 시간이 짧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요. 변화. 아까 우리 배웠어. 시간에 따라 자기장 세기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b가 기울기고. 맞아? 요 기울기에 비례하는 값이 뭐라고 했어? 요 기울기에 비례하는 값이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죠. 요거 하고 따지자. 그럼 현재 기울기 보니까 기울기가 작고요. 작은 기울기. 얘는 큰 기울기야. 그러면 누가 유도 전류가 세게 나? 여기가 세게 나오겠지. 왜? 시간이 얜 1초가 넘어. 얜 시간이 1초도 안 돼. 그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해석했는데 여기를 한번 보자. 여기는요.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을 기준으로 잡을게. 잘 봐라. 현재 왼쪽 볼게. 여기는 나오는 게 감소할 거야.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별표한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는 게 증가해. 근데 니들 이거는 같은 거 알지? 그치? 자속 변화는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야. 나오는 거의 반대가 들어가는 거. 들어오는 거 잘 봐. 이거 감소하는 거의 반대는 증가하는 거. 그치? 그럼 반대의 반대가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유도조리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유도조리가 반대야. 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향이었어? 얘는 시계 방향으로 흘렀죠? 여기는 안 흘러요? 여기 그렇다면 전부 반시계입니다. 그 다음 유도전류는 누가 더 크다? 얘보다 얘가 크다. 이거 써줘야겠다. 이거 소문자 I, 이거 대문자 I. 됐죠? 자, 1번 T0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라고 했어. 수직으로 나온다? 맞아요. 그 다음 ET0일 때 유도전류 색인 0이다. 왜? 자기장 세기 변화가 없으니까. 자속 변화가 없어. T0일 때하고 3T0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기는 누가 더 크다고 했어? 오른쪽 3T0. 됐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3번 넘겨. 자, 이제 마지막 장. 사실 이 페이지는 위에 있는 거 2개 풀려고 만든 거야. 특히 이런 걸 잘해야죠. 이런 거. 자,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봐. 자기장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자기장 세기가 바뀐다면 둘 다 영향을 받을 거야. 근데 문제를 봐봐. 자, 0에서 2초 동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첫 번째는 1번 자기장은 안 바뀌었어.
얘는 변화가 없어. 바뀐 건 누구야? 2번 자기장이야. 그때 바뀌었을 때 그 변화는 이만큼. 2초일 때 1만큼. 기울기를 따지면 시간에 따라 자기장 세기, 기울기 델타 T분의 델타 B가 기울기고요. 기울기는 아까 뭐에 비례한다고 했지? 유도기전력. 맞아? 유도기전력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현재 보세요. 얼마입니까? 라고 하잖아. 지금 현재 2분의 1이야. 자, 그 다음 이번엔 2초의 4초입니다. 2초의 4초는요. 2번은 일정한데 1번이 이렇게 바뀌어. 맞죠? 1번이. 그럼 1번이니까 요 녀석이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재밌는 게 있네. 기울기가 동일해. 기울기가 뭐라고? 동일.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유도 전류 기전력이 동일하겠군. 이렇게 풀면 다 틀려. 뭐라고? 이렇게 풀면 다 틀린다고. 이 문제는요.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지. 이 정도는 알지? 그 다음 얘는 1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쓸게. 마이너스 버릴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바뀌는 건 뭐가 바뀌었어? 면적은 그대로고 그치? 자기장 3개만 바뀌었어. 그럼 델타 B 곱하기 S야. 맞죠? 마이너스 버렸다. 선생님이 지금 쓴 거 뭐 쓴 거야? B 파이 S 쓴 거야. B 파이 S. 파이는 B 곱하기 S. 여기다가 B 곱하기 S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이제 해봐. 얘는 일정하다면 얘가 기울기잖아. 동일하잖아. 그치? 근데 바뀌는 게 있어. 잘 봐. 첫 번째 구간. 여기는 누구 영향을 받아? 2번 구역의 영향을 받아. 여기 2번 구역의 면적은 얼마야? 1. S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 4초 구간. 2에서 4초 구간은 1번 영역의 영향을 받아. 2번은 일정, 1번만 감소. 그럼 여기의 면적은 얼마야? 2죠. 그래서 얘가 1대 2야. 선생님 요거는요. 지금 현재 0에서 2초, 여기는 2초에서 4초 이렇게 잡은 거야. 됐냐? 1, 2 순서 아니다. 그래서 면적 변화가 1대 2야. 그럼 유도 기전력도 1대 2지. 그래서 여기가 I면 여기는 2I가 될 테고요. 둘 다 방향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잘 봐. 현재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구간도 그렇고 여기 구간도 그렇고 전부 I가 감소하는 셈이야. I가 감소하니까 전부 얘네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봐야 전류의 방향은 똑같고 세기는 두 번째가 크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1초일 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다. 맞아요. 1초도 그렇고 나머지 다. 자, 그 다음 1초일 때 4초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어. 1초 여기 4초 여기인데 요 기울기하고 똑같잖아. 안 같죠? 누가 더 커? 4초가 더 커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 3초일 때가 5초일 때하고 같다. 왜? 기울기 똑같으니까. 기울기 똑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오른쪽 요거 지울게. 자, 그녀가 여기 조금 그림 솜씨가 있으면 요거 좀 그려봐. 요렇게 그려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놔.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그림은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내가 점으로 찍은 요 점이 1cm 있는 거야. 얘는 어디 있는 거야? 8cm. 얘는 어디 있는 거야? 13cm. 얘는 어디 있는 거야? 18cm. 그럼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하면 가운데 점이 3cm, 7cm, 12cm, 17cm. 맞아? 해석 정도는 해야지. 근데 내가 왜 이 지점만 포인트를 잡았을까?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 뭡니까? 이 지점들이 영역 1번, 2번, 3번에 걸치는 영역이고 걸치는 영역에서만 자속 변화가 생겨. 그러면 요 녀석이 요 내부에 들어갔어. 내부에 들어가서 가속이 되건 등속이 되건 한 바퀴 돌리건 어떤 짓거리 해도 자속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걸치는 영역만 따지는 거야. 그 다음 이 문제를 풀 때 예전에 심화 문제 풀이에서 했었어. 프린트에서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 원래 원칙적으로
원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있는 일 다 따진 다음에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한 구역씩 따로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합쳐버리면 되지. 맞아요? 한 구역씩 따로따로 하고 한 방에 합쳐버린다. 한 방에 합쳐버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다. 여기입니다. 1번 구역만 보는 거야. 나머지 2, 3번 다 필요 없어. 2, 3번 보지 말고 1번만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이 1번으로 들어갑니다. 1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게 증가하네. 맞아? 그럼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해? 들어가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방향에? 시계 방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뭐라고? 시계 방향. 그럼 여기가 시계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반시계가 생기겠지. 맞지? 반시계. 근데 나는 왜 안 그릴까? 자, 지금부터 잘 봐. 여기는 바로 그려도 되지만 여기는 1번에서 나가랬지만 2번은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개를 합해서 그려야 되니까 지금 안 그리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 그릴 거야. 자, 시계 방향을 플러스 i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i죠. 1번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번 구역 그리자. 2번 구역. 자, 2번 구역은 똑같죠? 똑같잖아. 들어갈 때 나오잖아. 들들반 아니잖아. 그럼 시계지?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여기는 자기장이 1이거든? 얘는 2야. 우리 아까 배웠잖아. V는 마이너스 BLV에서 얘네 둘은 일정한데 요게 1에서 2로 바뀌었대. 그치? 야, 요 V는 속도 V고 요건 유도기전력이야. 유도기전력이 2배니까 유도전력도 2배. 맞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쓸 거야? 플러스 2i.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i. 영역 2번 끝났어. 자, 이제 영역 3번입니다. 영역 3번은요. 3번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요. 들들반이네. 반시계. 그럼 마이너스 i. 그럼 나올 때는 플러스 i죠. 그때 얘 바로 그려도 되지. 왜 혼자밖에 없어.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남았죠? 겹치는 거 남았지. 그럼 겹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합해야죠. 얘 합해봐. 얼마 나와? 플러스 i요. 얘네 합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3i요. 플러스니까 얘 시계네. 마이너스니까 반시계죠. 됐지? 되니? 이렇게 끝났어. 그 다음 1대 1대 3대 1의 유도들 이 3개고요. 같은 방향 3개, 반대 방향 하나. 됐음? 끝난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3초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했어. 시계 방향 맞네요. 10초일 때 유도전류는 이라고 했어. 10초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중심으로 잡는 거다. 지금 문제 중심의 위치가 0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0이면 얘가 여기 정도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안에 있으면 별짓 다 해도 뭐 가속이 되건 한 바퀴 돌리건 뭔 짓거리 해도 자속 변화는 0이다. 됐지? 단 하나만 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거는 변화 생겨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알겠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여기 요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돌아봤자 자속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요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생겨요. 이건 생겨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유도를 세기는 7초일 때가 17초일 때라고 했어. 반대다 아니고 3번이구나. 7초 12초보다 작다. 맞네요. 12초 3, 7초 1. 얘는 1대 3이죠. 맞아. 유도조의 방향은 3초일 때하고 17초일 때 요겁니다. 플러스니까 반대 아니 같죠. 유도 기술력의 크기는 12 여기, 17도 여기. 그러면 3대 1이니까 당연히 크죠. 정답은 4번 틀렸네. 이걸 잘 하셔야 돼, 이거. 이걸 잘 하셔야 돼. 자, 175번. 뭐 이건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아. 자, 빈 공간이 있어서 한 문제 그냥 더 넣은 것 뿐이야. 자, 얘는요. 일단 P에서 내려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가 A점부터 B점까지 쭉 가면서 오지마 이세이야. 그래서 청력이 존재할 테고 N극이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될 거야. 맞죠? 되니? 그 전류는요. 이렇게 흐르겠지. 그래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감소됐다가 그 다음을 통과했어. 그럼 얘 못 가게 인력으로 맞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대? N극. 여기가 S극대니까 유도 전류는 반대. 그런데 여기는 빠르고 여긴 느려. 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조금 많이. 그래서 여기는 유도 기전력이 크고요. 유도 기전력이 작습니다. 여기는 에너지 많이 뺏어먹고 점점 뺏어먹을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속력이 느리니까 뺏어먹을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이거 속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1번 자석은 A에서 B까지 가속 운동한다. 맞아요. 어떤 가속도? 잘 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왼쪽으로 힘받아. 그치? 아래쪽 힘 중력은 운동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하등 영향이 없어요.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운동? 마이너스 가속 운동이야. 근데 얘들아 등 가속도는 아닐 거야. 왠지 알아? 자기력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러니까 등 가속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속도는 맞아. 마이너스 속도, 가속도 느려지는 운동합니다. 느려지는 운동. 그 다음 자석이 B를 지날 때 저항의 유도되는 이러겠어. 유도되는 것은 요거죠. 요거. 그치? 그래서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다. 맞네. 자석이 C를 지날 때라고 돼 있어. 그럼 파란색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내부에 유도되는 거라고 했어. 자, 내부는 잘 봐. N극 나가시고 S극 들어가시고 그 다음 가운데는 이어주시고. 그러니까 B에서 C죠. 맞네요. 자석의 속력은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보다 크다? 맞아. 자, 5번. 솔레노이드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이 B를 지날 때 C를 지날 때가 서로 같죠. 됐냐? 자,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2차 문제는 다 풀이가 끝났습니다.